빌 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 6장 멀티미디어 문서혁명. 지난 500여 년 동안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가 종이 문서로 저장되어 왔다. 종이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남아있겠지만 정보를 찾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종이의 중요성은 이미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로 저장될 미래의 문서는 화상, 음향, 대화를 위한 프로그래밍 명령, 애니메이션 등을 모두 담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보고속도로에서 전자문서는 종이가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것이다. 정보고속도로의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기술 덕분에 이런 문서들을 세균화하고 검색하는 작업이 한결 용이해질 것이다. 문서 전달에 드는 노력과 비용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책은 작고 가벼우며 해상도가 높고 컴퓨터에 비해 값이 매우 싸다.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내용이 이어지는 긴 문서일 경우 컴퓨터 화면보다는 종이로 읽는 쪽이 편할 것이다. 앞으로 대중화될 디지털 문서는 기존의 매체 기능을 그대로 이으면서 새로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인기를 얻을 것이다. 컴퓨터 기술과 화면 기술이 꾸준히 발전되면 언젠가 우리는 오늘날의 책처럼 가볍고 보편화된 전자책, 이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자문서를 하드웨어 장치에서 읽게 되리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디지털 문서에서 흥미로운 측면은 문서라는 개념 자체가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심지어는 사무실에서도 종이에 인쇄해야 할 문서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미래의 문서는 지금의 영화나 노래와 비슷할 것이다. 어떤 문서는 디지털 형태가 너무 뛰어나서 종이에 담아내는 것이 거의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다. 보잉사는 새로운 777 제트기를 그것과 관련된 공학 정보가 모두 수록된 방대한 전자문서를 바탕으로 설계하기로 결정했다. 777 모델을 개발하는 동안 보잉사는 청사진이나 실물 모형 없이 처음부터 모든 부품의 3차원 형태를 수록한 전자문서를 써서 부품 간의 조화를 확인하면서 작업했다.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작업해도 자신의 작업과 관련 있는 자료는 따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었다. 전자문서는 또 종이문서보다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요즘 인쇄된 백과사전은 보통 2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천 장의 사진과 수백만 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 값도 200만 원을 호가한다.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멀티미디어 백과사전 인카다는 CD롬 한 장으로 되어 있다. 그 안에 26,000개의 항목과 800만 개의 단어, 8시간 분량의 음향과 7,000장의 사진 및 사파, 800장의 지도, 250개의 대화형 도표, 100개의 애니메이션과 동화상이 수록되어 있다. 값도 8만 원이 채 못된다. 모든 종이 문서 가운데 소설은 전자시스템의 혜택을 가장 덜 받는 분야가 될 것이다. 거의 모든 참고 서적에는 색인이 달려있지만 소설은 그렇지 않다. 소설에서는 무언가를 찾을 절실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소설은 선형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부분의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에 따라 본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의 문제다.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가격이 조만간 1메가바이트, 100만 바이트당 120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1메가바이트에는 대략 700페이지의 글이 들어가므로 페이지당 가격은 0.17원이다.
이것은 종이의 20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다. 압축 디지털 방식을 채택했을 때 영화 한 편은 4GB, 4000MB의 공간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현재의 하드디스크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20만 원이다. 한 편의 영화를 저장하는 데 드는 비용이 120만 원이라면 물론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 비디오 대여점에서 인기 있는 영화 비디오를 개당 6만 원씩 주고 8개 정도 구입하는 현실을 생각해보자. 8개의 비디오는 하루에 8명밖에 보지 못한다. 그러나 하드디스크와 그것을 관리하는 컴퓨터가 일단 정보고속도로에 연결되면 한 편의 영화를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책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작가에게 돌아가는 몫은 정보의 물질적인 측면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매우 작아지게 된다. 나는 이것을 유통의 마찰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것은 다양성을 저해하고 작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배분하기 때문이다. 8장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정보고속도로는 이런 식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유통에서 마찰을 줄이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이 쓸데없이 유통비로 전용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작가에게 더 큰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칼슨은 정보 유통의 마찰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가 발명한 복사지의 폭발적인 성공은 유통 마찰을 줄일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책 한 권을 출판하는 데 드는 돈은 TV 프로를 한 편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 훨씬 작지만 전자출판에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편이다. 우리는 인쇄기의 발명이 대량 출판의 길을 열었고 글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서신교환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앞에서 보았다. 전자통신의 발전 방향은 그 반대다. 그것은 처음에 소규모 집단을 위한 통신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지금은 온갖 종류의 정보를 거리와 집단의 규모에 관계없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수백만 명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었다. PC 사용자들을 흥분시킬 뛰어난 온라인 내용물을 개발하여 온라인 가입자 비율을 10%에서 50%, 아니 90% 수준,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로 끌어올리려면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이야기와 게임 또한 출연할 것이다. 이것도 응용물은 CD롬과 내용이 비슷할 것인데 네트워크 안에서 이용될 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당분간은 소프트웨어를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캠코더로 아이들을 찍거나 가족끼리 오붓하게 즐기는 모습을 찍는다. 그러나 비디오를 편집하려면 값비싼 장치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바뀔 것이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마치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생생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프레스토 검프를 보고 있는 관람객들은 케네디, 존슨, 닉슨 대통령이 나오는 장면이 조작된 것임을 안다. 미래에는 내가 불과 몇 분 안에 작업하여 만든 영화 필름을 거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사진, 비디오, 이야기의 대화형 앨범은 만들기도 쉬울 것이다. 크고 작은 다양한 상거래가 멀티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연인들은 감동 깊은 글귀, 옛날에 본 영화의 한 장면, 아끼는 노래를 하나로 묶어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항공기, 경주용 자동차, 우주선 등의 운행 시뮬레이터는 이미
가상현실을 제공하고 있다. 디즈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여행 시뮬레이터이다. 새로운 기술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정보고속도로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예술적, 과학적 기회를 자라나는 세대의 천재들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